한때 언론에선 배우 구혜선이 소설을 쓰고 앨범에 일러스트를 그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 다재다능한 배우라고 높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훨씬 다재다능했던 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장미희, 김영애, 한예숙처럼 한국의 전통미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어딘가 모르게 일본 여성의 분위기도 났던 고혹적인 여배우. 안옥희는 공식적으로 1954년에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모 잡지 인터뷰에 본인이 뱀띠라고 밝혀 방송 때문에 일부러 나이를 올렸거나 부모님이 호적 신고를 늦게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가질 때 하얀 설원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꿈을 꿨는데 안옥희는 나중에 동생들에게 꿈 얘기를 할 때면 난 참 고독하게 살 거라며 입버릇처럼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녀의 집안 내력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는 한전 직원이었으며 외할아버지는 의사이자 취미로 그림 그리기를 했었고 외할머니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은 어린 안옥희가 자연스레 문학의 눈을 뜨게끔 만들었습니다. 전국 국민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나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입선, 수도 여사대 주최 100일장에선 남옥이란 시로 장원을 차지합니다.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예전엔 결혼을 안 하면 온 집안 식구들이 걱정할 정도였지만 안옥희의 어머니는 나이 먹은 처녀는 천국의 비둘기라며 위안을 해주었습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옷감을 사서 그녀의 옷을 만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어머니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고 묻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저 내가 평범한 안악이 되는 것만을 원치 않아. 내 뜻하는 바, 내 갈 길을 가길 바란다. 수도 여중을 졸업 후 동구 여상에 입학, 주산 2급, 부기 3급, 펜글시 4급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었습니다. 방송부 활동으로 아나운서가 되려고 했지만 배우 일에도 관심이 많아 재학 중에 MBC 3기생으로 입사를 합니다. 드라마 정, 물레방아 등 다수 드라마에 출연했으나 학업 때문에 연기 생활을 중단합니다. 1972년 학교를 졸업한 후엔 틈틈이 글쓰기 연습을 하여 생활수기 공모전에 불이라는 작품으로 입선했고 손재주가 좋아서 남동생과 함께 크리스마스 카드 연화장을 만들어 팔기도 했었습니다. 1973년 TBC는 드라마 아씨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 드라마 어머니 제작에 박차를 가합니다. KBS의 여로 TBC의 아씨가 전국적으로 히트를 친 이후 한 많고 인내하는 여성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가 많이 제작이 되었는데 1973년에 방영한 TBC 드라마 어머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973년 6월 15일 여성중앙과 동양방송이 공동 모집한 드라마 어머니의 주인공 오디션 경쟁률은 무려 1400대 1. 제작진은 오디션장에 있던 안옥희를 보고 자신들이 찾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단번에 캐스팅합니다. 그녀의 상대 역은 TBC 메인 탤런트 김세윤. 주인공 인순의 처녀 시절부터 70대 모습까지 어색함 없이 잘 소화해냈다는 평을 받았는데 그녀는 이 드라마로 한순간에 인기 여배우가 됩니다. 이 시기 그녀는 희곡 여우와 소,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를 집필하여 발표했는데 한간에는 여배우의 인기 전술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지만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가 명동예술극장에 상연되면서 그런 비판은 가라앉았습니다. 드라마 어머니를 통해 한국연극영화예술상 인기상, TBC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았으나 외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독배가 되어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배우들이 TV 드라마에서 성공을 거두면 영화계는 배우들을 픽업하여 영화에 출연을 시킵니다. 안옥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975년 그녀의 영화 데뷔작 춘자의 사랑 이야기를 찍을 때 감독과 스태프들과의 의견 차이를 빚게 되는데 그것은 노출 문제였습니다. 영화 별들의 고향과 영자의 전성시대가 성공을 거둔 후 술집 여자들의 인생사를 다룬 영화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춘자의 사랑 이야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주인공 춘자를 맡은 안옥희는
노출이 불필요한 장면인데 꼭 벗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고 감독의 입장에선 그래도 노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로 촬영이 일주일씩 지연되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던 걸 아노키가 과감히 제기하면서 보기와는 다르게 도전적이라는 평을 받았지만 몇몇 감독들과 선후배 동료들은 그녀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영화계는 그녀를 캐스팅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1975년 TBC 사극 옥피디에서 조연격인 궁녀에게 캐스팅되자 불만을 품고 출연 거부를 선언, 방송사 간부들은 그녀를 무기한 출연 정지라는 징계를 내립니다. 배우들에게 주연과 조연, 단역은 그들의 자존심과 급을 나타내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아노키는 TBC 선배 배우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름은 밝힐 수 없는 모 선배 여배우와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면서 선배라고 해서 권위의식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비난을 했는데 방송국에서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일을 안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아노키가 얘기한 문제의 여배우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그 이후 그녀는 TBC 선배 배우들과 불편하게 지냅니다. 더군다나 캐스팅 문제와 유학파 출신의 미대생과의 결혼 문제가 맞물리면서 은퇴를 생각하던 그녀는 결혼 행진곡을 마지막으로 TBC를 떠나 KBS의 새 둥지를 틉니다. 그녀가 KBS에 첫 출연한 작품은 사극 꽃신.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정기룡 장군의 일생을 다룬 작품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전우 나시찬이 정기룡 장군으로 아노키는 정기룡 장군을 내조하는 권씨 부인을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되었다는 이 드라마를 구해보려 했지만 방송사에선 자료가 보관이 안 되었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저번에 배우 강태기 편에서 드라마 작가들의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인해 KBS가 7, 80년대 드라마 자료를 판매할 수 없음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꽃신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꽃신의 두 주인공 나시찬과 아노키, 두 사람 다 젊은 나이에 요절한 배우들입니다. 한동안 아노키는 KBS에서 나름 편안한 연기 생활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6.25 특집극 남과 북을 끝으로 드라마 출연을 중단하고 소설 창작 활동에 집중합니다. 그녀가 한예숙, 김영애, 장미희처럼 대성할 수 없었던 큰 이유는 연기력 한계, 작가와 배우로서의 정체성, 폭 좁은 인간관계가 원인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성, 웃는 여성을 연기해도 어딘가 모르게 애잔하고 고독한 느낌을 자아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기 자신을 연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연기의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사이가 서먹한 배우들과 부대끼면 부대낄수록 문학에 대한 갈망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동시에 작가로서 배우로서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1977년 그녀는 희곡 저 산 너머 행복을 통해 월간문학 신인상을 받고 1978년엔 희곡 마지막 일기로 다시 입선,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을 합니다. 그리고 문인협회 회원, 제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학인들과 많은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때가 아니면 영영 아마추어 문학인으로 남아야 한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북간도의 저자 소설가 안수길은 그녀에게 두 마리 토끼를 쫓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연기자 아노키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다 1988년 지인의 중매로 제지업과 건설업을 하는 유 씨를 만나 4개월 만에 혼인을 올립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직업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과 현실을 쫓지만 예술을 하는 사람은 이상과 내면을 쫓아갑니다. 예술가는 돈과 명예욕을 버려야 좋은 예술이 나온다고 믿으며 사업가는 욕심을 내야 돈과 명예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하여 같이 살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노키는 연극배우 전무송과의 대담에서 진정한 연기는 바로 동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얘기했는데, 그런 그녀의 시선에서 사업가인 남편은 자신이 생각했던 뮤즈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시 혼자가 된 아노키. 이때부터 그녀는 어렸을 때 내려놓았던 기독교 신앙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논문을 쓰기도 했고, 자신이 나가던 교회의 집사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독교 소책자 몽 마르거든의 편집자로 지내기도 했었고, 동화작가이자 수필가였던 여동생 안순혜와 함께 성지순례를 가는 등 이혼과 고독의 아픔을 털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1992년 11월 아노키는 여동생과 러시아 여행 계획을 세우던 중 심한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을 듣고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 후 세버넌스 병원에 입원,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문을 쓰면서 고통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병원에는 암말기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가족들과 일반 병실에서 함께 지냅니다. 이때 그녀의 어머니는 어떤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날 병실에는 어머니와 언니 단둘만 있었어요. 언니가 갑자기 어머니께 안아달라고 했대요. 그래, 꼭 안아주셨더니 어머니 귀에 대고 엄마 사랑해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다시 눕혀달라기에 자리에 눕히려는데 순간 어머니 눈앞이 깜깜해지고 하늘에서 수백 명의 천사가 별 달린 수레로 언니를 데려가더래요. 1993년 10월 26일 그녀는 3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녀가 생전에 같이 활동했던 배우들과의 친분이 거의 없어서 그녀를 언급하는 배우들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오직 그때 드라마를 보았던 시청자들만이 그녀를 기억할 뿐입니다. 그녀가 투병 중에 지었던 시를 끝으로 이 영상을 마칩니다. 아버지, 죽음의 공포가 없나이다. 다른 먼 나라 이야기와 같나이다. 조금도 조급함 갈급함이 없나이다. 살려달라는 절규도 없나이다. 그저 죄 사함에 대한 회함밖에 없나이다. 나의 짐, 죄의 짐, 완전하게 풀려나는 순간만이 나의 절대 평화의 시간임을 압니다. 주여, 안과 밖이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Sophisticated